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대선 포기 선언 이후 대선 주자들마다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여권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반기문 표를 흡수해서 보수의 대안으로 떠오를 거다라는 예측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야권에서는 중도 보수 성향이 엇비슷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잠시 후 정치 토크 시간에 노동일 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관련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준의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고수들이 펼치는 정치 토크의 향연. 정치 들개 토크방. 정치토론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노동일 교수,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 교수님. 네, 다시 또 이렇게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노동일 교수님도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정유년 받으십시오. 처음이죠? 맞네요. 네, 정유년 새해였습니다. 아유, 새해부터 참 정치권 시끄럽습니다. 네. 그렇죠. 2월 1일부터 날 큰 사건이 터졌죠. 그러게요, 2월 1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지지난주에 네. 노동일 교수님께서 예. 반기문 전 총장께서는 그냥 그만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기억이 저는 있어요. 본인은 지금 기억을 못 하시겠습니다. 아마 그 얘기를 듣고 그만두신 거 아닌가 싶어서. 또 그런 네, 그런 게 내막이 있습니다. 아마 장 있었군요. 교수님 오시기 전에 노동일 아하. 교수가 빨리 이제 그만두시는 게 여러 면에서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한 그때 때는 강하게 반대했는데 저는 그분이 저 좋은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간직하시려면 예, 더 이상 흠집 나기 전에 그만두실 겠다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참 어제 당장 이 소식 나와 다들 충격이다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나도 예언했다. 예언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중에 노동일 교수님도 계셨군요. 예상 그러면 박상영 박사님 예상 못하셨습니까? 지금 저는 못했고 네. 저는 반기문 전 총장이 완주하기는 어렵겠다. 쉽게 말하면은 반기문 전 총장이 제3지대에서 이제 경선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경선에서 제3지대 통합에 진짜를 통합하는 제3지대 대선 후보 되기는 역량상으로 상당히 어렵겠구나. 다만 제3지대 정치 지형을 확장하고 네. 또 중도 보수표를 끌어안는 데는 상당히 역할을 할 것이다. 정도는 기대를 예상을 했지. 네. 2월 1일 날 20일 만에. 20일 만에 그것도 노동일 교수 예언대로 바로 사탈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일 교수님은 예상을 하셨더라도 불출마 이유 어제 들으셨죠? 네네. 이런 이유를 대고 둘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러지는 않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제가 네. 어저께 칼럼을 하나 쓰고 있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이유로 정말 아쉽다.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자산인데 네. 우리 스스로 깎아먹고 있지 않느냐. 뭐 서방 언론의 평가대로 뭐 최악의 사무총장 뭐 인비지블맨 안부대 안 보이는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깎아먹는 것은 그분이 정치 출마했기 때문에 그렇다. 예. 이쯤에서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칼럼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칼럼을 받을 그 회사 측에서 신문 측에서 불출마라고 하는데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미리 했거든요. 이렇게 쓰겠다. 혹시 회사 곤란하지 않느냐 했더니 깜짝 놀랐고 저는 이제 이쯤에서 그만두신 거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더 이상 흠집 나기 전에.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 또 자꾸 누추해요. 예, 뭐 언론 기자들한테 뭐 나쁜 액수라고 했다면서 그 비슷한 톤으로 정치인들이 나빠서 내가 그만둘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 전혀 설득력도 없거니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사퇴의 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도 자기 스스로 흠집을 내면서 지금도 내려왔다. 오늘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뭐 정치인들이 우물안 개구리에 불과하고 뭐 갇혀서 넓은 세상을 못 보고 본인은 본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네. 저는 기왕 그만두신 거라면 깨끗하게 침묵을 지키시는 게 오히려 남은 이미지라도 간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반 전 총장을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또 큰 인물이잖아요. 이왕이면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보듬고 고쳐나갈까라는 발언을 사실 좀 하셨으면 그렇죠? 비난보다는. 그렇죠. 이제 물러날 때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네. 반기문 전 총장같이 우리한테 정말 만인의 사실 그 영웅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 외교사의 길이 남을 인물인데 이제 어려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힘이 안 돼서 붙여서 중간에 그만두면은 나갈 때는 깨끗하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정치인, 언론 탓하면서 네. 나가는 모습. 물론 언론이 문제 많죠. 예. 정치 문제 많죠.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 외교는 문제 없습니까? 다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걸 한번 봐보시죠.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하면서 들어왔던 첫 정치 화두가 뭐냐면은 정치 교체예요. 네. 저는 이 화두 좋다고 봅니다. 정치 교체해야 됩니다. 정치를 교체하기 위해서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정치를 교체할 이유가 뭐죠?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데 그분 때문에 정치 교체가 아니라 자기가 물러난다고요? 그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 교체를 표방하지 않았습니까? 네. 싸워야죠 그러면. 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뭐 기득권이라든지 또 구태의연한 정치인 때문에 실망했다. 이거는 아니 그렇게 실망하지 않았으면은 정치 교체를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그렇죠. 거죠. 우리는 믿고 따라갈 지도자를 필요로 했는데. 그러면 막판에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떠나는 모습도 썩 그렇게 저는 안타깝다. 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반 전 총장의 빈자리가 어쨌거나 생겼습니다. 네. 이제 그 빈자리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제 각 대선 후보라고 불리는 이들은 상당히 또 그 전략적으로 계산이 치열할 텐데 많이 오늘 뭐 언론에 나왔어요. 누가 더 이득이다, 누가 이득이다. 아직 정답은 없습니다. 노동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여당 쪽에서는 이제 보수 세력 쪽에서는 황교안 총리, 예. 이제 권한대행, 야당 쪽에서는 뭐 안희정 지사, 뭐 그런 쪽 되게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참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예. 이게 황교안 총리가 혹시 또 이 여론조사를 보고서 네. 또 마음이 흔들리실까 봐 걱정이에요, 사실은. 반기문 총장도 이게 가장 이 흔들린 그 원인이 여론조사 지지율 아니었습니까? 예. 모든 게 지지율에 연동돼 있었잖아요. 이거 여론조사 뜬구름 잡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론조사 여러 사람 잡는데요. 그러니까 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간 것은 보수표가 정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 아무도 갈 곳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나마 그쪽에서 좀 이름이 나오고 있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지 절대 뭐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이 무슨 대통령감이다든가 대통령이 출마하셔야 된다든가 하는 쪽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안희정 지사는 전 상당히 예상됐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글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요? 그러면 뭐 예. 일단 기본적으로 여당에서 보수 세력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라도 네.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보이는 안정감을 좀 나타내는 그런 예. 안희정 지사에게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여당 표가 보수 표가 많이 쏠릴 수 있고요. 그런 점에 봤을 때 지금 상당히 뭐 한마디로 우길승천의 기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수혜자는 저는 안희정 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큰 틀에서 보수로 이제 보수 정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바른정당 쪽에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이 좀 갈 것이고 네. 야당 쪽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갈 것이다라는 데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거기다 그 플러스 알파로 또 충청 출신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예. 그 부분이 상당 부분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게 올 것이다 자신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한. 현재로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그렇게 두 개에 나눠진 황교안, 안희정으로 나눠진 표가 네네. 가장 주요한 표고 뭐 일부 뭐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예. 그좀 큰 포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병 박사님은 네. 그 표가 어디로 갈 거다라고 보십니까? 저도 우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오판하지 네.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어려운 난국에 예.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하는 막중한 맡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자마자 대통령 권한 대행을 던지고 출마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나라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아직 출마한다고 안 했는데 너무 비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네네. 혹시라도.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엄중한 시간에 네. 황교안 대행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잘 아시라. 여론은요 그때 인기일 뿐입니다. 네. 앞으로 혹독한 금융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아하. 그래서 너무 오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명진
그 비대위원장께서 비대위원장도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참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네. 책임을 질 당사자들입니다. 새누리당 아닙니까? 네. 근데 나와서 언론에 나와서 마치 이제 남의 얘기하듯이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네. 아무튼 황교안 대행은 그렇고. 자, 지금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 이후에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가의 문제는 예. 단기적으로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쪽으로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여권표거든요. 자, 일단 반기문 전 총장은 중층권. 네. 그다음에 60대 이상. 예. 그다음에 보수표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네. 물론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네. 이 표는 대체적으로 여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예. 야당을 얘기할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1차적으로 새누리당이 제일 유리하겠죠. 새누리당이 지지할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걸 떼버리면은 혹시 황교안 넣으면은 네. 표가 몰릴 수 있는 거면 이거는 그냥 순간 짧은 단기적인 네. 효과 가지고 또 바른정당도 괜찮죠. 바른정당에서도 지금 유승민, 남경필이 싸우고 있는데 네. 1강이 없어지다 보니까 두 사람 싸움이 불만해지는 거죠. 어떤 것으로 싸울까? 두 사람이 보수의 혁신 차원이 좀 다른 싸움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들에게 효과가 간다고 봅니다. 안희정 전 지사한테는 저는 상대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 지사한테는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의 표는 야권 지지표입니다. 네. 반기문하고 물론 중천권이라고 있습니다만은 중천권 표가 여야 갈리기 때문에 예. 여권을 지지했던 중천표가 반기문이 없어지니까 안희정으로 간다? 상당히 민미하리라고 봐요. 아, 그렇게 보세요? 예. 반대로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국민의당에도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다. 어허. 왜냐하면은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봐보세요. 적어도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표 가운데 다수는 예. 새누리당은 아니다. 그래요? 이거는 정말 네네. 아니다. 네. 문재인은 더 아니다. 라고 하는 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전 총장을 지지했던 거거든요. 이들 표가 어디로 갈까요? 결국은 갈 때는 국민의당밖에 없다. 바른정당은 거기 안 낍니까? 그러니까 바른정당도 있죠. 예. 바른정당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만약에 경쟁을 할 경우에는 이쪽으로 표가 몰리겠죠. 그러니까 바른정당 반, 국민의당 반. 할 수가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만약에 바른정당이 이기면 바른정당이 더 많고 네. 국민의당이 이기면 국민의당으로 많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국민의당이나 또는 안철수 전 대표한테도 상당 부분 유리한 국민이 조성된 것은 사실이죠. 의견이 조금 이건 다른 네, 부분이 이건 좀 있네요. 다릅니다. 예, 일단 보수표라는 큰 틀에서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쪽으로 중도 보수로 갈 확률이 오히려 있다. 이렇게 따지면 안 전 대표는 사실상 지금 야당이긴 합니다만 보수 쪽에 오히려 좀 더 비중이 있는 그렇죠. 야권 후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3지대가 기본적으로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를 아우르는 중도 계획이기 때문에 네. 그 표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다소 유리한 국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누리당에 후보가 없으니까 지금 지지하고 싶은 분들이 황교안 그 카드를 꺼낸다 이런 평들도 있긴 있는데 그게 어쨌거나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10%대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초반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들도 최근에 나오던데 황교안 지지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현재로서는 다른 그 대안이 없다면 네. 뭐 그냥 무작정 뭐 또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이름이 들어가니까 네. 뭐 찍을 수 뭐 그쪽으로 이제 지지하는 표가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반기문 전 총장처럼 그렇게 뭐 2위까지 올라갈지 정말 뭐 여권에서 정말 탑으로 갈지 예. 뭐 그런 정도까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좀 그 우리 박상민 박사 말씀하신 것 저도 조금 뭐 다른 얘기를 하면 예. 전 반기문 지지표가 골수 여권표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물론 그런 표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정말 골수 여권표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정말 황교안도 있었고 어느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거기다 또 바른정당이라든지 네. 이쪽에 있는 유승민, 남경필 이런 쪽에 있었고요. 그런 그 지지세가 있었고 네. 반기문 지지표는 보수 표 중에서도 정말 이럴까 저럴까 이른바 뭐 중도표라고 할까 좀 말씀하신 그런 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또 충청 대망론에 예.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야권에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뭐 전 대표나 네. 이런 쪽을 지지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도 있었다고 예. 봅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런 반기문 지지라는 그런 대상이 사라지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상당 부분 충청표가 그리 갈 수밖에 없고 안희정 대망론으로 갈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뭐
야권은 지지하기 어렵지만 여권도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지지하기 싫은 사람들. 네, 네. 그러나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야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안희정 지사가 보수적인 스탠스라든지 좀 안정적인 안정감을 느낌이 있죠. 보이는 예. 면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 정도면 지지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 이라고 하는 그런 표가 도저히 현실감이 없다. 예.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상당히 좀 많은 표가 안희정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권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 국민의당이 이제 첫돌 맞았다. 이제 여러 행사가 있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대선은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이며 나는 이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 안철수 대 문재인 양자 대결로 정말 대선 구도가 갈 거라는 이 해석에 대해서는 박상현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뚜렷한 여권 주자 없이. 여권 주자 있다고 하더라도 일중이나 1약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5월 한 초순이나 4월 말이라고 칩시다. 예. 물론 또 그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치면은 국민들의 이 정서가 새누리당 후보를 찍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다수가. 그리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누구를 찍을까요? 중도층을 찍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도층에는 지금 이른바 제3지대 네. 반타권에 맞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크게 봐서 바른정당의 유승민이나 또는 남경필을 칩시다. 둘 중에.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중에 한 명 나왔습니다. 한 명. 그다음에 또 국민의당의 안철수, 이것도 물론 천정배 전 대표도 있습니다만 예. 안철수가 칩시다. 자, 이쪽 두 사람이 만약에 분화가 돼가지고 3자 구도로 간다 칩시다. 그러면은 반기문 총장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네. 중도표가 어디로 갈까요? 될 수 있는 쪽으로 밀릴 겁니다. 될 수 있는 쪽이 안철수라고 보세요? 저는 안철수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아마 양쪽이 저는 단일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3지대 빅텐트를 아직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다만 중심이 국민의당으로 옮겨져서. 아니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국민의당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통합정당이 될지 또는 유승민이 될지 또는 남경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반패권주의를 중심으로. 충분히 될 수가 있겠다. 그것이 개헌이든 어떤 꼴이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막판에 만약에 제3지대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본선 경쟁력이 더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단일화된다고 얘기하면 이번 대통령 싸움은 안철수 대 문재인 싸움이 되는 거죠. 그게 물론 새누리당에 누가 나온다, 황교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당선 가능성이, 본선 가능성이 별로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그쪽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문재인 당선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도로 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박상현 박사님은 상당히 국민의당 쪽에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노동일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당과 무슨 특별한 관계 있으신 건 아니고요. 아니시고요. 예. 저는 안철수 대표로서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차차기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에 출마해야 됩니다. 중간에 또 단일화 또 어떤 상태든지 그만둬 버리면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아니라 차차기를 바라본다 하더라도 괜찮거든요. 나이도 있고 경험도 훨씬 더 많이 쌓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선에 이번이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이번에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이 통합하자 손 내밀어도 그건 완전히 절대 아니다라고 절대 할 수 없는 거고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본인이 해도 안 되고. 그러면 그리고 아마 지금 박상현 박사님 그 분석한 점 상당히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본인들 마음속으로는 객관적인 상황은 어떨지 몰라도 본인들 마음속으로는 이번에 승산이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독주하고 있고 대세론이 있지만 뒤집어 말하면 비토 세력도 그만큼 큽니다,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절대로 싫다고 하는 표도 그만큼 더 많고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로 가겠냐 하는 것을 해서 나중에 따져볼 때 만약에 이제 제3지대론을 완전히 만들어 가지고 안철수 전 대표가 거기서 후보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금상첨화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차피 지금 돌풍을 일으킬 조짐이 보일락 말락하는 안희정 지사는 경선해야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하나 될 거고 그다음에 아마 승산은 문재인 전 대표가 있을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 양자구도 되지 않겠냐. 지금 그런 식으로 분명히 계산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아까 얘기한 대로 문재인 전 대표는
지지 세력보다 비토 세력이 큰 만큼 그 비토 세력이 어디로 가겠냐 하는 겁니다. 그게 지난 4.13 총선 결과랑 그렇죠. 같은 지금 거잖아요. 지난번 그 4.13 총선에서 봤지만 예. 3자 필패로 했는데 승리했잖아요. 상당히. 정당 투표에서는 2위를 하고. 아, 그게 이번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보시는군요. 가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 끝까지 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토론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노동일 교수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4부에서 다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